잠복결핵 감염은 결핵이랑 비교하면 증상이 없죠. 전염도 안 돼요. 신고 의무도 없어요. 잠복결핵 진단받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복결핵 검사를 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 부담인가요? 국가 지원인가요?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잠복결핵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는 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딴 사람을 전파하지도 않고 증상도 없고, 항상균 검사는 이제 객단 검사인데 미생물학 검사에서 음성이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도 정상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이랑 비교하면 증상이 없죠. 전염도 안 돼요. 신고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면 모두 결핵 환자가 되나요? 아니요. 잠복결핵 검사니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잠복결핵 환자인 거죠. 근데 전염성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중 100명 중에 30%가 결핵균에 감염이 되고, 그 중에 약 10%, 그러니까 이게 잠복결핵 환자들이잖아요. 10%가 이제 결핵 발병되는데 5%는 감염 후 2년 이내, 5%는 이제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이제 발병을 하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잠복결핵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는 무엇을 이용될 수 있나요? 피부 반응 검사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투베르클린 검사가 있고,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이걸 잘 활용하지는 않고요. 인터페론 감마 측정법, 혈액 검사가 있는데,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에세인데 줄여서 이제 IGRA,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이그라라고 합니다. 피부 반응 검사는 체내에 PPD라고 해서 결핵균의 배양액으로 정제된 그런 액체를 피내라는 게 인트라더말, 근육 주사보다 더 위가 피하고 더 위 피부에 주입을 해서 이렇게 포 뜨듯이 부풀어 올리는데 되게 아파요. 숨을 남길 수도 있고 통증도 있고, 병원에 2번 꼭 그 시간에 맞춰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고, 아까 말한 이그라라고 하는 혈액 검사를 하는데, 이건 피를 뽑아서 하니까 아주 간단하죠. 잠복결핵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그라 검사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잠복결핵 검사를 아무 의원이나 가서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안 하는 곳도 많고요. 미리 전화가 필요하고,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좋은데, 검사가 음성이면 모르겠지만 양성이면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치료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일단 잠복결핵 검사를 하러 올 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상에서 음성, 정상이고 잠복결핵이 음성이어야지 완전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잠복결핵 양성이 나왔을 때도 엑스레이 상에서 음성인 게 확인돼야지 이게 이제 등록이 되면 전액 무료예요. 금액이 0원으로 나온다 얘기 드리고. 잠복결핵 검사를 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검진 목적이 아니라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급여가 가능합니다. 급여라는 게 이제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원래 예전에 코로나 검사도 그랬잖아요. 무증상일 때는 그 비급여로 본인 부담 비용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하면 완전 급여가 되고, 그게 아니라 뭐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게 있어도 증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급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없는 증상을 꾸밀 필요는 없겠지만, 잠복결핵 검사가 필요한데 평상시에 뭐 기침이나 그 근래에 뭐 증상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죠. 잠복결핵 검사가 실비도 되나요? 이제 급여가 되면 실비가 되죠. 비급여 검진 목적은 실비가 안 되고요. 잠복결핵 이그라 검사의 급여 기준은 간단히 보면 결핵 환자 접촉자는 보험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장기식으로 면역 억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또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흉부 X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과거에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아, 저 예전에 결핵 걸렸는데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나왔어요. 이런 경우나, 엑스레이 찍었을 때 예전에 결핵 앓았던 흔적이 있네요.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넘어간 거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말했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2016년 8월 4일 개정된 결핵 예방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의원, 병원, 요양원까지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다 받아야 되고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초중고 포함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결핵은 이제 매년 받지만 잠복결핵 검진은 입사 기간 통틀어서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취업의 불이익이나 직장의 차별은 없나요? 만일 잠복결핵 감염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또는 고용주가 취업 거부, 해고, 면직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결핵 예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 했다고 불이익을 주려는 사업주가 있으면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활동성 결핵을 배제해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이 3개월, 4개월, 9개월 요법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보통 9개월은 너무 길어서 이걸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리판핀 단독 4개월이나 2개 합해진
투비스트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처방하는 경우는 3개월이면 되고요. 부작용은 아닌데 리판핀이라는 약이 들어가면 소변이 붓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놀라지 않도록 환자분 이 잠복기력약 먹으면 소변이 붓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고요. 그 외 부작용으로는 뭐 오심, 구역 이런 정도는 약으로 해결이 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되게 심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에 피 검사가 기본으로 포함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검진할 때 엑스레이상에서 결핵 의심되면 이건 잠복이 아니고 활동성 결핵이죠. 그걸 하기 위한 객당 검사가 건강검진에 포함돼서 무료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결핵 제로 홈페이지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